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신 분들 뵈니까 뭐 피부들이 다 좋으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오늘 기미 여자분들께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 기미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예. 기미가 왜 생기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미가? 멜라닌 색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간이 안 좋아서 또 있나요? 위가 안 좋아서. 예, 많이 하시네요, 뭐. 예, 그럼 뭐 제가 구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네. 대개는 기미가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죠. 하나씩 풀어가면서 원인을 좀 찾아가야 돼요. 여자가 많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중에서 주로 나이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30대, 40대, 50대, 60대 언제부터 주로 많이 생기던가요? 30대. 30대 때는 아무래도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그러고 나서 많죠. 네, 그러면 자궁에도 영향이 있겠구나. 그러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 남자는 기운을 의지로 살고 여자는 피를 의지로 살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피가 많이 부족했을 때, 피가 또는 탁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러고 피부가 약한 분들은 멜라닌 색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부가 약한 분들, 아주 하얀 분들도 생기는 분들 많잖아요. 워낙 약해서 이렇게 햇빛을 쐬면은 이게 생기는 분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피부가 약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피부가 약한 것만은 원인이라면 그것도 원인이 있지만 그럼 아기들 같은 경우도 기미가 잘 생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60, 70 넘어가신 분들은 기미가 잘 안 생기세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미가 어떤 원인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기미가 주로 생기는 것이 30대 중반의 여성 부인들, 즉 임신과 출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기미가 있는 분들 보면은 또 소화력이 약해요. 네, 소화력이 약해요. 소화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압축이 되는 것이 소화가 위장이 좀 약하거나 또는 자궁에 피가 부족하거나 요 두 가지로 많이 압축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저희 한의원에 기미가 아주 심한 여자분이 39살 되신 분인데요. 좀 까맸어요. 새카맸어요. 이게 화장을 하셨는데도 이게 얼룩얼룩하게 보일 정도로 기미가 심한 분들은 얼룩얼룩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일 정도로 심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병력을 보면 유산을 좀 여러 번 하셨고요. 또 하나는 나이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궁을 혹이 좀 큰 게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아기는 둘을 낳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특징적으로 자궁 수술하고 나서 소화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위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미가 끼기 시작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염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자궁은 지금 없으니까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궁이 없으면 자궁에 그냥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되게 어떤 일반적으로 보면 수술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화근, 즉 어떤 걱정거리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장육부라든가 다른 각각의 기관들이 다 같이 서로 간에 협조하는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러는데 서로 관계를 도움을 주고 받는데 이 한 놈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얘가 있던 애가 없어졌다. 그러면 아주 여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오른팔이 없어졌다. 오른팔이 없어도 왼팔로 양쪽 다리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불편이 많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궁을 여자들이 마찬가지로 부인들이 자궁을 수술했다. 이것이 자궁이 해야 할 기능을 못한다. 이거 약한 것이다 그러죠. 약한 것이다. 자궁은 뭐냐 이거죠. 이것은 피를 많이 써먹는 장기예요. 많이 써먹는다는 것은 얘가 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이 39살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이 39살 되신 여자분께서 부인 애기 엄마가 기미가 상당히 심하시고 그다음에 위염 증상이 있고요. 근데 이 분이 지금 예전에 이 병력으로 봤을 때 자궁도 수술하셨으니까 자궁과 위가 동시에 약한 다음에 기미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이 치료를 많이 받으시죠. 뭐 요즘에 뭐 보면 병원 같은 데 가서 뭐 이게 이 박피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최신 기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많이 효과를 보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생긴단 말이에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옛날부터 지나진 않지만 물론 몸 관리도 조심하시지만 근데 이 부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희들은 자궁과 위가 약한 거로 본 거죠. 자궁과 위가 약한 거로 보고 요 두 가지를 먼저 강화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주위에서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자궁 수술하시거나 자궁 어떤 치료 받고 나면 얼마 정도 이게 좀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연관성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궁 치료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 몸을 정상적인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가장 1차적으로 위장이 힘들어지세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특히 모발이 많이 휘어지죠. 흰머리가 많이 생기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생기시는데 또 드물게는 우울증도 생기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자궁과 위장의 관계를 그렇게 너무 동떨어진 관계로 보시면 안 되죠. 예, 우리들이 뭐 생리 전이면 엄청 또 많이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 같은 경우도 자궁과 위를 고쳐드리면서 이 기미가 많이 엷어지셨는데 이분이 기미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었고 실제는 제가 이거 강의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분이 기미가 심했던 거고 실제는 당뇨가 심하셨어요, 이분이요. 당뇨가 많이 심하셨는데요. 이분한테는 제가 해드린 나이가 39에 불과한 분인데 부인 중에서 이렇게 빨리 오시는 분은 적어요. 거의 당뇨병이 많지 않으신데 그래서 요거를 치료 같이 해드리면서 그 당뇨를 같이 해드렸는데 기미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위장도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당뇨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석삼조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마리 새를 다 동시에 잡은 그런 경우인데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기미가 있다고 해도 난 소화 잘 되는다는 분 계세요. 기미가 난 소화 잘 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화가 잘 된다고 할 때 우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잘 먹는 사람들을 소화가 잘한다 그러죠. 잘 먹는다 그러면 소화가 잘한대요. 소화가 이게 정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잘 먹는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그죠? 더부룩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고 그다음에 눕고 싶고 밥 먹고 나면 좀 졸린 분 계세요? 밥 먹고 나면 졸리다고 하는 것은 이 위장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잘 먹는다고 해서 이게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속이 뭐 쓰리거나 아프거나 뭐 신물이 올라와야 소화 위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잘 먹기는 하는데 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잘 눕고 싶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나면 좀 기운이 좀 약간 늘어지는 약간 좀 고온하게 좀 앉고 싶고 눕고 싶을 때 이런 경우는 소화력이 약한 거로 보셔야 돼요. 네, 그것도 같이 소화력을 좋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은 남자가 많은가요? 여자가 많은가요? 여자가 많죠. 예. 여자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도 소화 안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소화제를 먹으면 여자분들은 소화가 잘 돼요. 어느 정도 이게 빨리빨리 도움이 되는데 남자분들은 소화제를 드셨을 때 소화가 안 된다고 잘 효과를 많이 못 봐요. 간혹가다 소화를 보는 경우는 과식해서 또는 뭐 급하게 먹어서 속이 안 좋았을 때 소화제를 드시면 도움을 받는데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또는 일정하게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남자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적으로 위장이 약해서 실제로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것들은 여자분들은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 남자분들은 치료가 전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자분들의 그 소화의 위장의 건강은 자궁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분들은 콩팥, 신장, 생식기 힘하고 이 소화력에 관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소화제를 줘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난 소화제가 안 듣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기미가 있는 분들 보면 이 자궁과 위가 같이 안 좋게 약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당뇨병이 오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요. 당뇨병이 오면은 몸에 진액이 새는 거거든요. 이게 진액이 새다 보면 진액이 새는데 포도당만 새는 게 아니고 진액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자분들은 좀 덜 하세요. 도리어.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액이 새는 병이 생기면 남자들은 좀 더 심해지면 어디에 기미가 생기냐면요. 남자분들은 이마에 기미가 생겨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여기 많이 생기죠. 근데 이분들은 이마에 생기세요. 근데 거의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이마의 기미를 잘 몰라보세요. 단지 햇빛에 탄 거로 오해를 하세요. 근데 햇빛에 타는 거는 이마는 안 타요. 이마는 그냥 빨개졌다 말고 그냥 식고 말거든요. 이마에 기미가 생기는 것은 남자들의 뇌수와 골수, 진액이 부족해지는 아주 중요한 표시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주위에 그 가족분들이라든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마를 이렇게 보셨을 때 이마에 기미가 여기 약간 좀 칙칙하게 껴있는 게 남자분들은 따로 이걸 안 칠하니까 보시면은 저분이 건강의 근본이 지금 새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그러시고 또 하나는 요 당뇨병이 있으면서 또 이 기미가 많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여자분 얘기인데 이분은 어떤 병이 있으면 병이 많으셨어요. 40 후반이셨는데 48인가 9인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얼마나 많냐면 당뇨병이 플러스에다가 위염이 심해가지고 위벽이 많이 헐었대요. 위벽이 많이 헐어 있고 또 거기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또 하나는 고혈압과 고지혈이 있어요. 고지혈증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지금. 이분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병 저런 병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내가 몸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거 다 있다 보니까 병이 많다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영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는 뭐 많지 않으시지만 비록 40대 후반이신데 얼굴에 기미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신 것은 결국은 뭐 기미는 뭐 대개 이제 한의원에서 기미를 없애려고 생각은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고혈압 또 하나는 당뇨병에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오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을 진찰해 보니까 어떤 게 가장 문제셨냐면 이분은 비장이 약하셨어요. 비장이 약하시다 보니까 사실 비장하고 뭐 기미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비장이 약하게 되면 이 위장의 활동에 힘을 넣어주는 것이 약해요. 비장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장에 위염도 생기고 위염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악화돼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비장이 약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분은 먹기는 잘 하는데 속이 잘 쓰리고 아파요. 아프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하나는 먹고 나면 잘 눕기를 좋아해요. 눕기 좋아하는 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눕기를 좋아해요. 응? 눕기를 좋아하시고 또 하나 특징은 이분이 또 보기와 달리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다고 그러세요. 본인이 느낄 때도 나는 좀 너무 잡생각이 많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잡생각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잘 지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붓는 거 있죠. 네, 이분도 그러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붓기가 잘 안 빠져요. 낮에 한 12시, 1시 정도 돼야 조금 눈두덩이 이런 데가 붓기가 좀 빠질 정도세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병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당뇨병이 가장 핵심적이지만 그래도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분이 현실적으로 고민 많이 하시는 것은 이 위염으로 위가 많이 아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할 수 있으면 기미도 좀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해드렸는데 이분한테는 그 당뇨병이 좋아지게 해야 돼요. 당뇨병이 좋아지면 내 몸에 그 오장이 균형을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장이 균형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엔 내 몸에서 알아서 내 몸에 있는 잔병들을 고쳐가는 거죠. 사실 이분한테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약을 다 찾아가면서 쫓아가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것이 어떤 병이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가장 핵심적인 체질적인 약점이라든가 어떤 약한 부위가 무엇이냐, 장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장을 고쳐서 나머지가 하나씩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처음에 오셨을 때 아침에 당뇨약을 아침에 3알, 저녁에 2알. 그리고 뭐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9.5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높게 나오면 대개 병원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맞게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슐린 주사 맞을 거 생각하니까 이 많은 약을 먹어야 되고 인슐린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병이 좀 깊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당화혈색소 6.5까지 많이 떨어지셨어요. 이게 이분이 이제 같이 치료를 받다 보니까 단지 비장을 중심으로 고쳐드리면서 이게 한의학이 이런 데 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병 하나하나에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가장 근본을 찾아가지고 고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고구마 덩굴이 쭉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씩 다 고쳐지는 거죠. 이런 장점이 한의학의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 때 남자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고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자들이 소화가 안 돼서 오는 분들 보면 주로 연령이 40대 후반이 넘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말할 때는 신기능이 저희 신장 콩팥의 기능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걸 서양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 신기능이 약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배가 빵빵하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얼굴이 왜 혈색이 좋아 보이는 분이 있죠. 얼굴이 뻘겋다고. 혈색 좋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안 그래요, 그건. 네, 저희는 딱 보면 이 얼굴은 붉은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얼굴은 붉은 것이 아니고요. 편안한 색깔이 그대로 있는 게 좋고요. 이 화가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화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아래가 찬 경우예요. 이게 부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아랫배가 찬 분들 있죠. 아랫배가 찬 분들 보면 간혹 가다 보니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배는 또 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찬 냉한 기운이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 얼굴 쪽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있어서의 특징이에요. 그냥 이 찬 것이 말 그대로 아래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래에 있으면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부인들은 뭐가 생겨요? 자궁병이 많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화도 안 되겠죠. 차고 그다음에 이 아랫배가 차면서 다리에 쥐도 잘 나게 되고 다리에 멍도 잘 들고 그 혈관들이 자꾸 퍼렇게 되는 거 하지정맥류 그것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리병과 허리병 허리가 시큰시큰 날씨가 추워지면 아주 더 고생하시는 분들 아랫배가 차면 생기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기미를 말씀을 드리다가 남자분들 소화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이 기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궁과 위장이 약할 때 그러면 여자 노인네들은 왜 기미가 안 생기냐 젊은 사람한테 왜 생기냐 이거죠. 젊은 분들한테 그때가 가장 자궁의 활동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자궁에 엄청나게 이 부담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힘든 것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궁이 정말로 임신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러한 일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미가 잘 안 생기죠. 그다음부터는 또 잘 안 생기고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피가 부족하더라도 위장이 좀 안 좋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미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미가 있어가지고 많이 또 기미가 또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입주에 많은 분들 보셨어요? 입주에만 유독 심한 분들. 또 어떤 분은 여기 볼에 많은 분, 어떤 분은 광대뼈에 많은 분.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 볼 부위에, 요 부위에 많은 것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요 광대뼈는 간과 자궁, 요 이 입주위는 이 위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구분해서 또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제가 지금 가장 드물게 봤던 분인데 코에 또 있는 분이 있었어요. 코에 있었는데 이 얼굴의 가장 가운데 중앙에 있거든요. 코는 이거는 비장으로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비장 진맥을 복진을 하다 보니까 비장에 관한 그 혈자리가 상당히 아팠던 분이셨는데 그때도 그분 신기하게 그것이 중간 중간에 무슨 얼룩얼룩하게 지워지는데 그게 좀 약간 재밌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신 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좀 들어보시죠. 예, 여기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네. 눈이 한 40대 초반부터 눈이 네. 나빠서 눈? 지금 쑤시고 그래요. 눈이 어떻게 나쁘신데요? 안 보이고 또 그 날파리 같은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 따로 뭐 불편하신 병 같은 건 없으시고요? 아니 별로 그냥 없는 그냥 없으세요? 예, 어깨도 좀 아프긴 아픈데 눈이 금년에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60 초반이에요. 60 초반이시고 네네. 40 초반부터 눈에 뭐 나비 같은 거, 벌 같은 거, 파리 같은 거 예. 그걸 비문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예. 꼭 뭐가 날파리라든가 뭐 곤충 조그만 것들이 날라다니는 것 같은 거. 예. 왼쪽이 그러세요? 다 그러세요? 두 개 다 그래요. 두 개 다 그러세요? 예. 야, 잠깐 맥 좀 볼게요.